저는 네. 물론 된장찌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고추장찌개를 더 좋아하거든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고추장찌개.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더 맛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드디어 오늘 배워보네요. 네. 재료도 간단하죠? 네. 네. 일단 돼지고기 고추장찌개니까 돼지고기가 네. 들어가는데 어떤 네. 부위를 사용했죠? 오늘은 이제 목살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기름기랑 또 찰기 있는 그런 육질이 적절하게 잘 조화된 부위고요. 네네. 뭐 없으시면은 앞다리살, 뒷다리살 뭐 다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손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돼지고기는요. 네. 우선 뭐 찌개에 들어가는 거라서 너무 잘게 썰기보다는 네. 조금 씹는 식감이 있게끔 네. 도톰하게 보통 이렇게 이제 슬라이스 된 걸 팔거든요. 네. 그러면 한 2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시면 돼요. 맞아요. 약간 이 돼지고기는 씹는 식감이 있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게 써실 필요는 없고요. 네. 우리가 이제 찌개거리 이렇게 모아놓고 파는 게 있어요, 돼지고기. 네네. 그러면 아마 이 정도 크기로 썰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 크기로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콩물을 낼 재료들 한번 볼까요? 네. 자, 우선 물에요. 다 넣어주시면 돼요. 다 맛있는 재료들이 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물 내실 때 요 팁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네. 대파나 생강, 마늘하고요. 네. 멸치라든지 뭐 가다랭어포라든지 뭐 북어머리라든지 같이 넣어주시게 되면은 감칠맛이 진짜 배가 돼요. 오. 네,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3배, 4배까지 상승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식물성 재료랑 동물성 재료를 같이 넣어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멸치는 한번 볶은 거예요. 네.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뚜껑을 덮은 상태로 국물을 내나요? 아니면 열고 하나요? 끓을 때까지는 좀 닫아두시는 게 좋고요. 네. 끓고 나서는 열어가지고 그런 비린내를 좀 날릴 수 있도록 네.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정도 국물을 우려내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육수를 네. 끓여놓은 육수가 있거든요. 안에 있던 생강하고 파하고 마늘 다 걷어낸 거죠? 네, 다시마, 멸치까지 싹 걷어냈거든요. 네. 여기에 돼지고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넣고 네. 그러면 맛있는 물이 우러나왔는데 돼지고기를 네. 넣고 이렇게 하면 네. 더 맛있는 맛이 나오나요? 그렇죠. 돼지고기를 넣고 이 네. 상태에서 양념이 들어가기 전에 고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예, 뭐 짠맛이 있는 양념이 들어가면은 맛있는 맛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 네. 또 고기가 질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푹 좀 고기를 무르게 한 다음에 양념을 부르셔야 돼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는 뭘 하면 될까요? 네, 그럼 들어가는 채소들하고 또 양념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소 손질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들어가는 채소가 이건 대파인가요, 선생님? 네, 대파는요, 한 5cm 길이로 썰으신 다음에 네. 반으로만 쭉 갈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대파를 어슷어슷하게 얇게 썰으시면은 네. 끓이는 동안에 잘 풀어지거든요. 오, 근데 맞아요. 오늘 찌개의 포인트는 채소들의 아삭한 식감을 살려서 끓이는 거예요. 아삭한 식감을 살려서 한다고요? 네. 무르지 않고. 네, 그래서 써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홍고추, 청고추. 예, 청고추, 홍고추는 이렇게 얄팍하게 해서 마지막에 고명처럼 올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양파하고 애호박.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양파는 쉽게 무르기 때문에 네. 좀 도톰하게 썰어 주실 거예요. 네. 1cm 정도, 1cm 좀 안 될 정도로 네. 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너무 썰어 물러지지 주시고요. 않게끔 크기를. 네, 결대로 썰어 주시고요. 자, 선생님, 이 애호박은 제가 요즘 들어 너무 좋아하는 이 채소예요. 정말 부들부들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오래 끓이면은 다 물러가지고 형태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써는 방법이 진짜 포인트더라고요. 어떡해요? 예, 어슷하게 썰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좀 어슷하게 지금 도톰하게 썰었죠. 네네. 어슷하게 도톰하게. 제가 이 찌개를 끓이면서 집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썰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진짜 이 모양으로 썰었을 때와 반달 썰기, 뭐 또 원형으로 썰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 식감이 가장 맛있었어요. 정말로요? 네. 골고루 제대로 익고 많이 무르지 않고요. 네, 식감도 살아있고요. 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톰하게 예. 꽤 두툼한 채썰기죠. 네. 예, 이 정도로 썰어주셔야 돼요. 들어가는 채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간편한데요? 네, 재료들은 간단한데 네. 진짜 밥이랑 말아 드시면은 예. 다른 반찬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채소 손질까지 완성이 됐고요. 네. 이제는 들어가는 양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고추장찌개 집에서 만들다가 실패한 적이 굉장히 많은 게 네. 너무 텁텁해지더라고요. 고추장을 너무 넣으니까 네, 맞아요. 텁텁해서 그냥 요 비율을 또 적절하게 조율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고춧가루가
한 큰술이면은 네. 고추장을 6큰술. 네, 그 정도로 이제 잡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다진 마늘이 좀 듬뿍 들어가요. 네. 그리고 간을요. 네. 이거 뭐예요? 액체 육젓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감칠맛 나게 또 네, 맛을 그냥. 까나리 액젓이나 뭐 멸치 액젓이나 네. 가능하고요. 그 액젓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또 오늘 간을 내는 네. 또 감칠맛을 내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고춧가루를 액젓에 먼저 넣어서 예. 살짝 뿔 수 있게. 오. 네. 요 수분을 머금어가지고 네. 좀 재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넣어서 약간 불려주세요. 고춧가루 잘 풀릴 수 있게. 네, 그 다음에 소금 간을 이제 살짝 조금만 넣어주시고 네. 마지막에 간을 보고 부족하면은 소금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 지금 좀 색달랐던 게 액젓이 네. 좀 들어가고 네, 마늘 다진 게 조금 더 많이 좀 들어갔고요. 네, 듬뿍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된다면 네. 맛있는 고추장찌개 양념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네. 한 하루 정도 숙성을 하시면은 네. 맛들이 더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양념을 한 뭐 3-4배 정도 만들어셔가지고 네네. 뭐 찌개 금방 끓여 드시고 싶으시면 요거 몇 큰술 넣고 끓여 드시면 돼요. 이게 저녁에 만들어뒀다가 다음날 네. 아침에 나가는 그쵸. 남편한테 만들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바로 몇 큰술 넣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예. 사실 옆에서 돼지고기를 넣은 네, 국물이 끓고 있죠. 예. 지금 이렇게 위에 거품이 뜨니까요. 네. 거품을 살짝 걷어낼게요. 네. 또 너무 걷어내시면은 거품에도 좀 맛성분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네. 맛이 흐려질 수 있어요. 정도껏만. 네, 살짝만 모여 있는 것만 빼내신 다음에 이제 뭐부터 넣으면 돼요 이제는? 자, 지금 채소들이 있는데 네. 넣어볼까요? 자, 애호박 넣어주시고요. 네. 양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양념을요. 네. 다 넣어주나요, 선생님? 네, 다 넣어주세요. 한 번에요? 네, 오늘 준비된 양은 지금 레시피 그대로 딱 떨어지는 분량이라서요. 예. 자, 이렇게. 양을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양념장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냥 고추장 넣고 여기다가 그냥 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맛이 어떤 맛인지 감은 못 잡겠더라고요. 그렇죠. 맛있었는데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예. 양을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양념을 섞어서 다대기를 준비해 놓으시면은 찌개 끓이시기가 훨씬 편하실 네. 거예요. 지금 양파하고 애호박이 들어간 상태에서 양념까지 넣고 끓이고 있는데 네. 몇 분 정도 후에 네. 나머지 채소를 넣으면 될까요? 보면은 애호박이 아주 부드럽게 익으면은 전체가 노랗게 투명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약간 하얗죠. 네. 이 상태에서 한 반 정도만 투명해졌을 때 네. 완전히 투명해지면 꺼내서 드시는 동안에 다 물를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식감이 포인트라고 그랬죠. 예, 아삭거리는. 네. 그러면 애호박이 익는 동안 네. 저희는 다음 요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명란 달걀말이요. 네. 사실 명란이 들어간 달걀찜은 먹어봤는데 그쵸. 마리는 조금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명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저염 명란을 준비를 했어요. 염도가 저염이요? 조금 낮은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양념이 좀 되어 있지 않고요. 염도가 낮은 거라서 슴슴한 명란젓이라고 하시면 되고 시중에 요즘 많이 팔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줄기만 반으로 나눌게요. 네. 반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주시고 달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잘 풀으셔가지고 네. 어떻게 풀면 잘 풀 수 있을까요, 선생님? 보통 이제 거품을 막 내시잖아요. 네. 그런데 거품을 내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끈을 끊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알끈이 있어요? 네, 여기 이제 하얗게 네. 흰자가 뭉쳐 있잖아요. 네. 이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가가지고요. 뚝뚝 끊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풀리고 안 풀리고에 따라서 네. 약간 요리를 했을 때 맛이 달라지나요? 어떤 식감이? 그렇죠. 완성되었을 때 흰자가 뭉쳐서 약간 미끈하는 맛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소금 간. 네. 소금 간은 명란이 들어갈 거를 감안을 해서 조금 슴슴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2꼬집 정도 네.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맛술 넣어주시고요. 약간 맛술이 들어가요? 네, 달달한 향이 있죠. 네. 그리고 청주. 홍주까지. 네. 그래서 비린 맛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네. 맛술은 또 달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달걀이 좀 폭신하게 해줄 수도 있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넣어주시면은 자 채에다가 한 방 걸러주겠습니다. 네.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좀 더 부드럽게, 선생님. 네, 오늘은 여기에 지금 맛술이랑 청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분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예. 보통 달걀말이보다는 훨씬 더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채 걸러주시는데 네. 이렇게 흰자가 나오면은 손으로 왜 꾹꾹 눌러서 아까우니까 네. 막 밀어내잖아요. 다 넣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 있던 게 다 다시 나가기 때문에 채 걸르는 의미가 없어져요. 아.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내리고 싶으실 때는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섞으셨으면은 밑에서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오. 홀투듯이. 예. 그러면 예. 밑에서 이렇게 묽은 달걀액들이 딸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까지만 당겨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다 남겨진 알끈이죠, 선생님? 네, 그렇죠. 와. 자, 이렇게 이제 달걀말이 재료가 완성이 됐어요. 네.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찌개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로 완전 투명하지는 않죠. 그러게요. 완전 무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일 때 나머지 채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게요. 어떨 때는 이렇게 푹 익은 채소도 좋지만 조금 아삭거리는 식감이 그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돼지고기의 그런 쫄깃함하고 네. 또 애호박, 그래서 일부러 좀 크게 썰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고추까지 넣으셔가지고 네. 요건 이제 한 소끔만 끓어오르면은 네. 바로 불을 끄시면 돼요. 저희는 바로 이제 부쳐볼까요? 네. 달걀말이를. 저는 달걀말이를 워낙 집에서 자주 하다 보니까 전용 팬인가요? 네, 전용 팬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네. 페이퍼 타올에 식용유를 묻혀가지고요. 네. 한번 이렇게 골고루 기름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름칠을 해주면 네. 기름이 많이 묻지 않고도 코팅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또 안 묻어 있는 부분은 또 달라붙기 쉽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충분히 달군 다음에 이때 달걀액을 넣어보겠습니다. 아주 얇게 한번. 자, 이렇게 넣고요. 예. 여기에 명란을 가운데예요? 통째로. 약간 네. 가운데에서 좀 위로. 끝쪽이죠. 예. 네, 그다음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훑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 처음에 이제 한 바퀴 정도는 예. 조금 약간 으깨져도 되나요? 네, 첫 번째 한 바퀴가 조금 어렵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살짝 눌러주면서. 네, 눌러주면서 뒤집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다시 양 옆을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게 끝난 게 아닌가요, 선생님? 네, 지금 이 상태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반복을 할 거예요. 계속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네, 이렇게 똘똘똘똘 말듯이, 김밥 말듯이. 오. 자, 지금 한쪽에 밀어 넣었죠. 그러면 네. 기름칠을 다시 한번 살짝 해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달걀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저는 아예 후라이팬에 넓게 두껍게 해가지고 말았는데 어느 부분을 타고 어떤 부분은 안 익어가지고 그쵸. 한 번에 저는 했었거든요. 또 말다 보면은 위에 달걀이 마르기 때문에 네. 잘 안 달라붙어요. 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달걀액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때부터는 자 보세요 한번 젓가락 하나 끼워가지고요 오! 말아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은은하게 약간.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번 더 말았고요, 선생님. 네네. 한 번 더 굽나요, 이제 한 겹을? 뭐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넣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안쪽까지. 네. 그래서 충분히 코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됐으면요. 향이 굉장히 고소해요, 선생님. 달짝지근한 향도 나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됐으면 야,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좀 선생님. 폭신폭신하잖아요. 지금 4번을 나눠서 달걀물을 부었기 때문에 중간에 공기층이 생깁니다. 오. 그래서 자, 마치 그 핫케이크 같아요, 핫케이크. 그렇죠. 자, 이렇게 되었으면 눌러가지고요. 모양을 잡아주세요. 안에까지 확실히 있게끔 네. 또.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때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인데 네. 이렇게 눌러가지고 꼭꼭 눌러서 불을 끄고 모양을 네. 잡아주시면 되고요. 쉽게 모양을 잡으시려면은 김밥 틀 있죠. 네. 이렇게 완성된 달걀말이를 김밥 틀에 한번 말아주시면은 네. 모양을 또 원하는 대로 조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계란말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대로 뜨거울 때 썰으시면은 모양을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로 여기서 조금만 식혀볼게요. 자, 식히는 동안 옆에 네.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보글보글 있어요. 끓고 있죠. 이제 이대로 이제 상에 내볼 텐데요. 네.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볼까요? 네. 자, 이제 완성된 것 같거든요. 네. 찌개는 이제요. 선생님, 맛이 네.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얼큰하고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낸 돼지고기 고추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달걀말이 완성시켜볼게요. 약간 푸딩 같아요, 푸딩. 그렇죠. 굉장히 촉촉하고요. 예, 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뜨거울 때 썰으시면 더 힘들거든요. 이거 살짝 식혔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한번 이 흔들리는 게 선생님, 기존의 달걀말이랑 좀 달라요, 선생님. 이렇게. 젤리 같이 그냥. 지금 썰었을 때 촉촉하게 이렇게 수분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기존의 달걀말이 향과는 조금 달라요, 선생님. 그렇죠. 드셔보셔도 예?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안에 짭조름한 짭조름한 맛이 또 의외로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달걀말이를 맛있는 소스랑 같이 먹는다고요? 네, 보통 왜 달걀말이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케찹에 찍어 먹죠. 그쵸? 그냥 먹거나요? 저희도 케찹에 많이 찍어서 먹는데 예, 예. 오늘은 이렇게 이제 짭조름한 맛이 나잖아요, 명란이. 그래서 여기에 무즙을 좀 곁들여서 담아볼 텐데요. 이 달걀말이랑 무즙이요? 네. 오, 생소한데요, 선생님? 보통 이제 생선 드실 때 네. 회 밑에 무 깔려 있잖아요. 예, 예. 왜 깔려 있을까요, 무가? 생선은 무랑 어울리니까 소화 잘 되라고. 맞아요. 소화가 잘 되라고 네. 같이 먹는 건데요. 무에는 그런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기 요리라든지 또는 생선 요리에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네. 또 이렇게 갈아주게 되면은 이 면역 성분이 네. 들어있기 때문에 항균 성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회랑 같이 드셔도 좋고요. 또 네. 뭐 생선 요리 또 이렇게 달걀 요리를 드실 때 물을 곁들이면은 좀 비린내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네. 같이 드시면은 달걀 요리 먹으면서 약간 목매인다든지 맞아요. 네. 그리고 좀 텁텁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색다르게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즙을 오른쪽에 곁들여 주시고 간장을요 무즙에다가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무즙에다가. 네. 그래서 드실 때 네. 이 달걀말이에 무즙을 얹어가지고 네. 같이 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드러운 명란 달걀말이가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보들보들한 명란 달걀말이 맛과 모양 모두 살리는 비법 대공개. 팬에 달걀물을 부어 살짝 익힌 뒤 명란젓을 올려 돌돌 말아주세요. 달걀물을 다시 얇게 부어줍니다. 이걸 4번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줘야 달걀 사이에 공기층이 생겨 더 도톰하고 부드러워져요. 시원한 무즙과 간장까지 곁들이면 색다른 맛의 명란 달걀말이가 완성! 부드러운 달걀과 짭조름한 명란젓의 조화가 일품! 영양별미 명란 달걀말이를 만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